어느 날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에게 날아갔습니다.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는 조선일보 사설 신문이 배달될까봐 그 신문을 없애기 위해서 새벽같이 돌아다녔던 노사모의 눈물을 김민석 의원은 알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의리를 지켜본 사람만이 의리를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합니다. 보름가량은 뭐 이러한 뭐 치열한 경쟁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야 좋죠. 그거는. 근데 과열된 이런 경쟁 때문에 마치 이제 안 볼 것처럼 막 지금. 그러니까요. 자, 결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봐봐. 거의 뭐 양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돼도 절반의 선택은 못 받는 거야. 그렇죠. 이쪽이 돼도 절반 보면 네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네. 어떻습니까, 제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월요일 날 한 브라질 그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지금 외교 순방 효과가 굉장히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치권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당내 문제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가 컨벤션 이 일정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부터 계속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7일까지는 좀 불가피한 측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 부분, 특히 이제 매우 잘한다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가량 올랐어요. 이건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가 오면 또 응답을 하다 보니까 뭐 예상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좀 아니, 올랐고. 국힘은 뭘 잘했길래 저렇게 지지율이 높아? 어이구야. 아니 뭐 했는데 뭐 멱살 잡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높은 거야? 지난주에는 이제 3%포인트 빠진 거죠. 그러니까 멱살잡이 논란도 있었고 뭐 당내 중진들 징계 뭐 절차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된 이제 강경 처리에 당 내에서는 또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뭐 이런 내부적인 또 평가도 있게 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당 차원 당 자금 반환이기까지 네네.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보면 그 요소만 들어도 33%인데 3.7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그 요소만 반영돼도 내가 볼 때 3%야. 네. 근데 지금 30%대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어려운 싸움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보수의 이 코어 지지층이 한 15% 20%였다가 보면 윤호개인이 등장한 다음에는 여전히 보수층이 한 30% 35% 정도는 상수로 봐야 되고 참 그렇기 진짜. 때문에 서울도 시장 선거에서 편해. 네네. 정치하기 솔직히 아니 정치학교 교장님 맞잖아. 네네. 편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정치하기. 좀 그렇죠. 왜냐면 네. 진보 진영은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박살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완벽하게 박살납니다. 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요만큼 뭐 이렇게 뭐 멱살 잡고 화해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호재로 확 작용해. 당직자 조인트가도 원내대표도 할 수 있어. 의원들끼리 멱살 편해. 잡아도 또 시간 지나면은 윤상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맞는 말 그 했어. 당 안에서는 맞는 맞는 말이야. 말 했어 윤상현. 1년 지나면 다 있는다는 거. 있는다. 맞는 말 했다고. 진짜. 열받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보수층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진보가. 그럼요. 그래서 보수층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진보는 그래도 치열하게 막 이렇게 다투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진보해 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보수층은 계속 이런 좀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철저한 반성도 없이 뭐 맞습니다. 계속 또 탄핵도 2번이나 당하는 뭐 정권이 됐고 맞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 전국적인 득표율 격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약간의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중도층의 선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이 밀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보수층에는 좀 그 보수 진영에 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일에는 충청권 네. 있었는데요. 당 대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청권 득표부터 보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송영길 후보 득표수는 7,027표, 득표율은 10.34%였고요. 정청래 후보 3329표, 44.61%였습니다. 김민석 후보 3632표, 45.05%였고요. 와.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303표 차로 김민석 후보가 앞섰고 퍼센트는 0.44%포인트 김민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와, 진짜 초박빙입니다. 초박빙. 8월 1일은 어찌됐든 뭐 초박빙이긴 합니다만 김민석 후보가 1등.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부산, 울산, 경남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죠. 송영길 후보 5,129표, 득표율 9.5고요. 정청래 후보 25,189표, 46.65%. 김민석 후보 23,675표, 43.85%로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앞섰습니다. 와, 네. 초박빙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두 지역을 합친 누적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자, 충청과 부울경을 합쳐서 누적 집계를 해보면 송영길 후보 12,156표 9.97%, 정청래 후보 55,518표 45.51%고요. 김민석 후보 54,307표 44.52%, 1,211표 차로 정청래 후보가 0.9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남이라든지 네. 대구, 경북. 경북은 당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지역에는 5% 가산을 줍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 군데 걸렸죠? 경남이 걸리죠? 네. 그러면은 5% 가중치를 부여한 누적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남 가중치 반영한 누적 집계 송영길 후보 12,279표 9.97%, 정청래 후보 56,057표 45.52%, 김민석 후보 54,814표 44.51%고요. 이렇게 되면 1,237표 차 1.01%포인트 차이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의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네. 요거를 일단은 좀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민심과 당심,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이제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반 여론조사는 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뭐 미디어 토마토, 뭐 조원 시에나 이런 데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당심과 민심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사실 1, 2 후보 간의 격차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보면 김민석 후보가 조금 많이 앞서 있다가 네. 여론사 꽃의 그래프 이제 8페이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민심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측 위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보시는 것이 전화 면접 조사인데 거의 붙었고 ARS는 또 살짝 역전되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이번 대전 충청과 또 PK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굉장히 흡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심을 유추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별 결과가 나오는데요. 캐티라고 써 있는 것이 전화 면접 조사 부분인데 대전 충청 세종을 보시면은 29.8 대 28.6 김민석 후보가 아주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실제 대전 충청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또 반면에 부산 울산 경남 전화 면접의 부산 울산 경남 조사를 보시면 여기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론사 꽃이 아무래도 뭐 진보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의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죠. 그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당심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전화 면접 조사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판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인천, 경기, 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광주, 전라와 서울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나왔고 가장 관심의 대상 광주, 전라는 광주 전라 김민석 후보가 한 10% 포인트 가량. 압도하네요. 네, 와. 10% 포인트 가량 지금 이기고 반면에 서울은 또 정청래 후보가 또 서울은 그 정도 앞서는 그러네.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수는 어때요? 광주 전라랑 네네. 서울 수도권이랑 광주, 전라가 대략 이제 당원의 33%,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가 38% 정도 되기 때문에 와 이건 한 치 앞도 모르겠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아니 솔직히 전문가도 예측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예측을 못 못하죠. 하죠? 그리고 이제 민심은 뭐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당심은 와. 사실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지. 네. 당심은 아직 조사를 해본 적이 없고 뭐 조원 CNI라는 와. 곳에서 민심을 조사하면서 당원 여부를 물어봤는데 이제 수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감으로밖에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감이라는 것은 그냥 결국은 바람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네네. 좋아. 내가 볼 때는 이 객관적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없다고 맞아요. 봐요. 네, 없습니다. 진짜. 없죠. 예, 예. 그래서 하나만 제가 그 예측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선호 투표제다 보니까 네. 과반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네. 어떤 후보들. 네. 과반 가능성 정도는 어떻게 예측 가능합니까? 과반 가능성. 지금 송영길 후보가 앞서 이 두 지역에서 네. 10% 살짝 못 미치긴 했고 또 PK 지역에서 이제 9%대 나와서 조금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또 인천 쪽에서는 인천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10%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뭐 다른 지역들 수도권에서 송영길 후보가 또 서울시장 출마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10% 이상 득표를 한다면 1차에서 과반을 못 넘길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죠. 더 크다고 아. 보십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지역별 안배에 의한 영남권 가중치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지점이고 네. 선호투표제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2순위 이 부분은 또 김민석 후보한테 뭐 유리하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지금 지역별 뭐 이런 분포도를 보면 와. 지금 굉장히 팽팽한 네네 그런 상황. 지금 말씀하신 광주 전라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15.8%예요. 네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면 과반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도 이제 뭐 고등학교를 그쪽 지역에서 나오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광주 대동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쪽 지역에서 지분이 또 송영길 후보가 있어요. 득표율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선호투표제의 반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8월 17일 전당대회 때 딱 깠는데 50% 이상이면 이제 과반으로 끝나는 건데 1차에서 끝나버려요.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은 이제 기준이- 선호 투표 다시 말해 3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송영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2순위로 누굴 찍었냐. 누굴 찍었냐.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제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은 김민석 후보를 찍는 그렇죠.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과반이 넘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네.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예, 네. 현재로서는 네. 아직까지는 네.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데 아까 또 추이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프 추이는 또 정청래 후보가 추이는 또 이제 정청래 후보가 지금 또 상승하고 쫓아가고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는 아무튼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고, 유리하고. 또 추이라든지 또 지역별 영남권 가산점은 또 정청래 후보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지금 격차가 많이 줄었고 와. 당신과 민심의 아무튼 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박빙 싸움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더 치열하고 과열된 아. 선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 양상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럼요. 선거거든요. 관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죠. 진짜 재밌는 선거야. 이 득표율과 이 양상만 이 양상만 보면.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갈라지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나는 속상해. 네.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음에 이제 또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일단 8월 17일 날 어느 정도 아름다운 경선 선거 결과를 또 패배자는 인정을 하고 네. 또 이긴 후보는 당 대표가 돼서 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또 약속도 하고 네. 과거에 이제 MB하고 박근혜 두 후보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아무튼 일단은 패배자가 깨끗이 승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승자가 포용해야 되는데 포용하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 이번 전당대회도 잘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아마
국회의원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당원들이 많이 지금 막 싸워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분들끼리. 결국엔 이제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참 쉽지 조금 않으시죠. 화해하는 모습을 좀 감동적으로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또 당원들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풀리기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예.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내가 이건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경남 가중치 반영한 그 마지막 그 누적표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보고 지금 네. 사람들이 왜 그 김민석 후보 숫자만 크게 썼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 네? 너 어디요? 지금 김민석 줄 썼냐고. 그게 숫자가 아니라 어디 이게 크다고? 똑같습니다. 숫자 네. 크기.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나 또 뭐 요 앞에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마다 크기가 좀 달라. 이런 거 보면 이제 김민석 후보만 왜 크게 키웠냐고 난리야 지금. 아, 너 결국 김민석한테 줄 섰다고 지금 난리인데 내 이거 꼬투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왜 숫자 그러면 진짜 맞춰주지. 안 돼, 이게. 안 이렇게밖에 돼요? 안 돼. 이게 안 돼요. 네, 폰트에 따라서 폰트가 같아. 네, 네. 아, 그거 다시 폰트에 한번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자간이라고 하는데 자간 예, 간격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저것까지도 얼마나 예민한지 그럼. 알 수 있어. 내가 이거 분명히 문제 삼았거든. 네. 문제 삼을 거라고. 네.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네. 나중에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 행정부 출신이니까 제가 최대한 가능해? 맞춰보겠습니다. 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는 뭐 나눠서 보지 말고 누적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만. 자, 누적만 보면요. 지금 최민희 후보 55,080표 22.58. 그다음 박선우 후보 40,038표 16.41%. 퍼센트만 보죠. 예. 비율만. 한민수 후보 14.46%, 서미화 후보 13.72%, 김용 후보 12.41%, 이성윤 후보 11.34%, 임미애 후보 5.73%, 김용호 후보 3.35%. 와, 이것도 진짜 어. 1위 빼고는 진짜로 격차가 얼마 안 나네. 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여기서 5명 여기서 5명 올라갑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여성이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명 선출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발표된 것하고 이번 당원 투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여론사 꽃에서 오, 오늘 발표한 그 11페이지인데요. 네.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최민희 24.2%의 지지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22.6% 득표했다고 했고요. 오, 그러네. 박선원 후보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게 네. 꽃에서 이거는 주말에 조사한 건데 여론조사 방식은 뭐예요? 그냥 전화 면접으로 한 전화 거지. 면접? 예, ARS가 아니고 상단에 있는 게 위에 파트가 전화 면접. 아 밑에가 이제 ARS고. 네. 근데 이제 위에 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이번 당심 투표 결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서 와. 뭐 박선원 후보는 0.5%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고 와, 진짜. 서미아 후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14% 와. 나타났고 한민수 후보도 0.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다만 그 이성윤 후보하고 김용 후보 간의 격차는 조금 아, 조사 요거는 좀 결과하고 다르네.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관건은 그겁니다. 이 뭐 친명이냐 아니면 혹은 친석이냐 아니면 친청이냐 이 후보가 2명이냐 3명이냐 이 지금 조합이 궁금하잖아요. 5명 안에. 네네 5명 안에. 근데 일단 2명은 어느 정도 지금 공통적으로 조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이번 투표 결과는 나타났는데 문제는 5위 이성윤 후보가 할 것이냐 김용 후보가 할 것이냐 뭐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임미애 후보도 있고 김용 후보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김용 후보냐 이성윤 후보냐 이 그 싸움이. 예, 그 싸움이 오히려 더 관심이 가고 아. 5위 싸움. 네, 그래서 뭐 생일 월별로 어떻게 투표하느냐 뭐 이런 조합 뭐 그 캠페인 때문에 지금 당에서 시끄러운데 아무튼 그런 뭐 조합과 관련해서 각 진영에서는 굉장히 또 전략을 짤 거고요. 네, 뭐 그런 자발성에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는 그 네네.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제 최민희 후보하고 박선원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조금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후보들한테 또 네. 조금 지지율이 갈 수가 분산된다고 하면은 아무튼 순위가 바뀔 수는 있는데 뭐 과거에 뭐 정봉주 후보가 상위권으로 가다가 확 또 떨어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순위는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게 또 최고위원 후보군의 순위고 현재로서는 아무튼 5위 싸움이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와, 이 참, 와, 이 한치 앞도 모르네. 치열하네요. 치열합니다. 진짜 치열하네.
예, 봉주 기자님이세요? 예, 이명수 기자님. 네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강원도 강릉에 와 있습니다. 강릉에요? 강릉 왜 갔어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예, 오늘 강원도 강릉 예.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간담회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강릉시장, 예. 김중남 시장 식사면 간담회 잠깐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마크 하느라고 지금 예, 강릉에 정청래 왔습니다. 후보 가방 못지 하고 있습니까? 가방 묻지는 아니고요. 예. 언론에서 너무 그 정청래 대표를 민주당 폭격을 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저기 이번 당대표 선거를 이렇게 언론들이 예, 안 다루기 때문에 예. 저라도 정청래 대표 일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크맨이 됐죠. 예. 마크맨이. 근데 어제 라이브 방송 중에 본인의 라이브 방송 중에 뭐 봉지욱이 더 이상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 왜? 나를 하바리 유튜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토요일부터 저기 정청래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 잠을 잘 못 자서 말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바리 유튜버라 했나요, 내가? 예, 하바리 유튜버 제보가 왔어요. 제목 왔어요. 하바리 유튜버로 무시를 해가지고 봉지욱이 전화 인터뷰를 안 해준다고. 전화하지도 안 해놓고. 예. 뭐 친구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요. 예. 아니 근데 그걸 또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바리 유튜버는 맞잖아요. 저가 하바리 유튜버는 아니죠, 제가 이게. 아니에요? 네, 진짜 그 현장 지금 그 현장 뛰는 거를 지금 한 김건희 우리 누나하고 21년도 제가 7월달에 첫 통화하고 나서 21년도 12월 달까지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고 현장 따라다니다가 이제 보도 시점 돼가지고 현장을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 25, 한 5년 만에 지금 현장 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날도 덥고 더군다나 뭐 거의 자비로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거 안 힘듭니까? 네, 거의 뭐 숙소에서 호텔에서 자지는 못하고요. 호텔이나 차에서 자요. 아, 차에서 잔다고요? 네, 차에서 그 뭐 좀 어디 강원도 오늘 어제 저기 한 유튜버가 그 모텔에 잤는데 36만 원 주고 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6만 원? 아 지금 휴가철이어서. 예, 그렇죠. 강원도 지금 이제 성수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차에서 자요. 그럼 거기서 오늘 강릉에서 묵어요? 오늘? 아니요, 지금 정청래 대표 오늘 일정이 이제 지금 이제 강원도 원주 시의회에 가서 이제 또 의회 간담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춘천, 아주 강원도지사 또 면담 있고 또 거기서 또 강원도 그 춘천이 그 인구가 많으니까 당원 또 간담회 있고 그런 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돌아오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거 뭐 있나요? 저 때문에 봉지욱 기자님 뭐 곤란한 점 아니요, 생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 열심히 그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도 되죠? 그게 뭐 알정찍이라고 하나요? 알정찍이랍니다. 알정찍이에요? 알정찍이에요?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알정찍. 알정찍이에요? 알정찍이에요? 알정찍. 알정찍. 네. 봉지욱 기자님은 건강 잘 챙기고 중립시키시고요. 좋은데. 봉지욱 기자님은 진짜 중립시켜야 됩니다. 저 혼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얘기 옛날에 한 거 있잖아요. 셋 중에 한 명만 잘 되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전화해서. 충청과 부울경 합산해서 정청래 후보가 1211표 0.99%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서로 선방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초반에 1차전만 이제 치른 거긴 하지만은 일단 궁금하거든요. 누가 유리한 건지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수에 가장 민감한 그리고 정확한 우리 정신과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신과적으로 분석하라고요? 어떻게?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그 말할 수가 있을라나? 말할 수가 없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말할 수는 없고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서 봤던 게 역시나 여론조사 계속 안 맞고 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냐면 사실 이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김민석 후보가 낙승을 할 것 같은 여론조사 처음엔 그랬죠. 예, 네.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거는 이제 팩트니까. 그리고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조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충청권에서 질 걸 이겼다, 이길 걸 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선거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여론조사에 좀 유리하다, 좀 불리하다,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예. 아, 여론조사 믿고 있다가는 지금 잘못하면 예, 큰일 날 것 발전시킨다.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쨌든 충청 저 1차전 나오기 직전에 김민석 후보가 7%까지만 마이너스 되면 지면은 선방한 거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불리한가 했는데 7%는커녕 뭐 0.99% 1%포인트도 안 되게 지금 졌단 말이에요. 김민석 후보가. 그거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김민석 후보가 마이너스 10%를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7자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 그냥 예.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숫자 중에 7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봤고요. 사실은 이제 정청래 후보와 작년에 박찬대 후보가 붙었을 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따지자면 좀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본다면 예. 작년에 사실은 저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얻은 표와 예. 저 영남권에서 얻은 표 차이가 없어요. 둘 다 62.7 그 언저리에서 소수점 차이거든요. 예. 그 충청이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더 많이 얻는다든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그쪽인데 금산인데. 그리고 작년에 또 박찬대 후보는 경북 안동의 연고를 가지고 또 연을 주장했지만 역시 그것도 먹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호남이 작년에 67% 정도, 수도권이 68% 정도 예. 이렇게 정 후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 후보는 작년에 호남과 수도권에서 충청보다 훨씬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제가 볼 때는 한 덩어리로 움직였지 딱히 어떤 그 지역색, 지방색을 띠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여론의 추이, 지금까지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달 전 이럴 때 대체로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낙승할 것이다. 김민석 후보가 한 20% 이상 심지어 30% 이렇게 앞섰는데 예. 계속 김민석 후보 쪽은 하향하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 쪽이 쭉 상향하면서 지난주 초 이 정도 왔을 때 정 후보가 한 2, 3% 차이로 바짝 따라 붙었다거나 혹은 정 후보가 앞선다. 이런 여조 결과들이 나왔죠. 예. 그렇게 본다면 저투표가 충청은 수요일에 시작했고 그리고 부울경은 목요일에 그랬지. 했는데 그러면요. 화요일 수요일 했나? 이렇게 아무튼 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딱 저 여론조사의 그 추세를 투표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요? 거죠. 저 아까 정필승 변호사는 여론조사 믿으면 발등 찍힌다고 그랬는데 큰 흐름으로. 큰 흐름으로? 예. 차이가 안 나니까 양쪽 다 긴장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예. 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송영길 후보 표가 10%인데 예. 저게 한 7대3 정도로 김민석 후보가 2순위 표에서는 유리하다는 거 아닌가요? 대체로 그렇게. 네, 쭉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합쳐놓은 건 정청래 후보가 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추세 경향성을 보면 큰 도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이라도 이기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충청도에서도 대전 세종을 이기고 충남은 졌고 예. 예. 울산은 지고 부산 경남을 이겼는데 부산 사람 많은 그러니까 그걸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오신 분들은 그렇게 분석하더만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심의 지역위원장들은 대체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의 지역위원회에 가가지고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에서는 먹히고
큰 데서는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판단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그 나중에 이순위 선호 투표를 합산하면은 불리하니까 지금 전략이 과반으로 그냥. 예, 과반으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정도 차이 가지고는 지금 끝낼 수가 없고 호남에서 좀 표를 벌려야지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경남 부울경에서 경남 지역도 들어갔었잖아요. 경남은 전략 지역이라면서 거기 가중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또 심심해갖고 계산해 봤잖아 또. 얼마 안 되죠.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5%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32표 더 이제 그 플러스 되는 거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00 지금 현재 실제 표 차이로는 보니까는 계산해보니까 1243표 차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초접전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 한 표, 두 표 차이도 굉장히 의미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결국 호남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기 대체로 수도권 기존에도 대도시 이런 쪽이 정 후보가 강한데 그건 결국 저 바닥의 권리당원의 표심이 정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 예. 이런 곳은 정 후보가 약하죠.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는 곳. 특히 ARS 투표 같은 경우는요. 예, 일반. 예, 사실은 이거 부재자 투표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재자 투표를 예전에 우리 할 때 할머니 대신 손자가 찍어줄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ARS 투표. 그러니까 이게 지역위원장이 예. 강하게 움직이면요. 예. 지역 조직이 움직이면 특히 촌으로 갈수록 예. 그 읍면동 당원협의 회장이 저기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당원인지 그렇죠.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럼 예컨대 얼마든지 뭐 방문하거나 예. 또 만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투표를 선의로 해석하자면 도울 수도 있죠. ARS 투표 같은 거 특히 선호 투표가 좀 복잡하니까. 예. 예. 아,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작동할 수 있고요. 예. 이래서 실제로 또 농촌 지역의 그 지역위원장이 세게 움직일 경우에는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잘 모르니까 후보들 말씀하시는 거 중심으로만 보면 김민석 후보는 충청이나 부울경에서 7% 안으로만 이기면 내가 나중에 가서 다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호남하고 수도권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 내가 이기니까 뒤집는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호남에 자신 있다고 하는. 예,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예. 호남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진다면 타격이 엄청 크겠죠. 음. 본인이 그걸 다 항상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말씀한 게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인천하고 어디야? 강원, 대구, 경북이잖아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인천, 제주 그리고 인천, 제주. 예, 아, 강원, 인천이 먼저 대구, 나오는구나. 경북. 제주, 인천 그다음 날이 강원, 대구, 경북. 경북. 그리고 다음 주가 사실 호남 그렇죠. 그리고 서울, 경기잖아요. 여기가 71%니까 와. 네. 거의 뭐 호남하고 수도권 여기가 뭐 거의 판가름 난다고 보는데 과반은 지금 뭐 1차 여기서 보니까 45%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반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과반은 가능성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만약 그 추이, 추세, 경향성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그리고 이번에도 투표율 높은 곳에서 정청래 후보가 네.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정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찍으면 정청래 되겠네 하는 걸 저는 확실히 보여줬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당 조직과 언론과 예. 뭐 아무튼 보이는 힘에 심지어 보이지 않는 힘까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예. 그런 총력전 양상인데 그리고 실제로 뭐 처음에는 20, 30% 앞섰다. 그래도 김민석이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결국은 둘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 후보가 약간 앞서기 시작했다. 교차 지점에서 적어도 이제 1mm, 2mm 격차를 벌이고 있네. 그렇다면 당원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정청래 대표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정 후보 쪽 지지자들이 향후 좀 결집하지 않을까. 그리고 투표율이 좀 올라가면은 그만큼 정 후보 쪽이 좀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